객관성을 따져보는 거는 우선은 안 중요해요. 우선은 뒤로 미루셔도 돼요. 나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나의 내적 경험을 살펴볼 때는 그냥 철저히 주관적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객관화 과정을 이제 거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걸 너무 많이 고려하면 오히려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본인은 눈물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본인의 불편한 그 영역을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공감이 되고 근데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 있는데 예전부터 이런 경험들이 많다라고 이제 사회생활 무렵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떠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눈물을 흘리거나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상황 눈물과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는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반응,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게 이제 눈물에 대한 나의 인식에 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성격적인 부분 눈물이라는 거는 감정과 관련되는 행동이지만 성향, 성격, 스타일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잖아요. 어떠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우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좀 더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그리고 뜬금포로 울컥울컥 하게 된다라는 걸 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발자국님이 아주 섬세한 그 상황을 묘사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사연에서 아이의 상처를 봤었을 때 엄청 당황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담담하시다가 울음이 터지셨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 엄마분들은 정말 많이 불안해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린아이를 키울수록 불안합니다. 가장 이제 불안한 영역이 건강, 안전 이런 건데 또 어린이집을 신뢰하고 맡기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여러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고 그때 친구한테 팔이 물려오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마음이 힘드셨을 건데 근데 본인은 표현을 마음이 아주 좋지 않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뭐 사고가 없도록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코멘트를 남겼다고 하셨지만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막 느끼면은 또 막 올라오고 불안해지고 또 그대로 코멘트 남겼다가는 일이 커지고 막 그럴까봐 굉장히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했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억누르는 거죠. 그러다가 원장님이 굉장히 공감해 주시고 미안해 하시고 이러면은 보통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왜냐면 상대방의 반응, 내 경험에 대한, 내 요구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가 나를 공감해 주고 이해하는 반응이 왔었을 때는 긴장이 풀리니까 억압했던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억압됐다가 터지기 때문에 확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황에 맞지 않게 울게 되니까 당혹스러울 때가 많고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니 자괴감이 들었다. 어릴 때부터 눈물이 많았었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붙여준 별명도 수도꼭지였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엄마도 눈물이 엄청 많으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유전인가 하는 생각도 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울거나 할 때 오히려 강하게 다그칠 때가 많았다. 나약한 거다 라고 하시면서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대로 내 감정을 공감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셨군요. 제가 추측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셨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별명을 수도꼭지라고 붙여주시는 게 구체적인 또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상황은 안 중요하고요. 본인이 주관적으로 선생님이 수도꼭지라는 별명 붙여주는 그 상황, 그게 어떠셨는지,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든 그 별명이라는 건 또 주변 아이들이 그렇게 불렀을 텐데 그게 본인은 어땠는지 한번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이죠. 나한텐 그게 어땠는지, 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물론 동반될 수 있고요. 감정과 생각. 항상 마음을 살펴보실 때 별명이 수도꼭지였다라는 것 자체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나의 내적인 경험, 나의 생각과 감정 항상 이 두 가지 축으로 살펴보시면 좋아요.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익숙해지십니다. 그 별명에 대한 나의 내적 경험과 그 다음에 어머님이 본인도 그러면서 오히려 강하게 다그치고 막 나약한 거라고 하고 이럴 때 정신력으로 이겨내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역시 본인은 어떤 주관적인 내적인 경험을 하셨는지 생각과 감정에 다들 선생님이 무슨 별명을 그렇게 짓냐 무개념 장면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사연 주신 분은 주관적으로 어땠는지 아직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감정을 이입해 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한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처될 수 있는 말을 해서 선생님이 잘못한 거다. 뭐 옛날에는 저런 말이 상처될 수 있다는 부분에 둔감했던 것 같다. 그쵸? 뭐 요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초반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살아온 과정을 쭉 대략 정리하는 걸 하는데, 그때 꼭 물어보는 게 당연히 부모님도 물어보지만 선생님에 대해서 좀 물어봅니다. 초, 중, 고 때 기억에 남는 본인이 뭐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어쨌든 주관적으로 그때 이제 들어보면은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선생님이 본인한테 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물론 다 신경을 쓰고 조심하시겠지만 더 섬세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진짜 선생님들에 대한 경험들을 주관적으로 하신 분들이 진짜 많고 1차적으로 그 경험을 하고 근데 이제 2차적으로 그런 내적인 경험을 또 누군가와 소통하고 편하게 나누고 그걸 공감받고 하면 좋은데 또 많은 경우에 그거를 집에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왜냐면은 또 걱정할까봐 아니면 또 부모님 스타일이 다 뒤집어 놓는 스타일이면은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얘기를 해봤자 아무런 그런 공감도 안 되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이런 느낌을 또 반복적으로 받았던 경우에는 역시 또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안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말했을 때 오히려 부모님 역시도 그 부분을 또 이중으로 상처 주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묵묵님이 이제 선생님이 나쁜 의도로 하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물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객관성을 따져보는 거는 우선은 안 중요해요. 우선은 뒤로 미루셔도 돼요. 나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나의 내적 경험을 살펴볼 때는 그냥 철저히 주관적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 전에 이런 전작업으로 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또 그 선생님이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이나 이런 객관화 과정을 이제 거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요 없어요. 주관적인 거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 거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걸 너무 많이 고려하면 오히려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 생각과 감정, 내 입장에서는 100% 타당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내적 경험을 잘 살펴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거기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필터링이 걸리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 눈물이 날 때면 그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있다. 혼자 친구들이 없는 곳으로 숨었다. 그러든지 화장실에 갔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숨었다라는 게 이제 화장실에 갔다는 게 회피죠. 친구들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거죠. 눈물이 나면 회피했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쵸? 회피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우선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되게 간절한 행동인 거예요.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눈물이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경험한 내적 경험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큰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길래 그때 숨든지 화장실 가셨든지 이런 식으로 피하셨을까.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나 감정, 생각이 기억나시면 얘기하셔도 좋고요. 희미하고 잘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시점에서 추측해서 그때는 어땠을 것 같은지도 한번 따져보셔도 좋습니다. 부모님께 감정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받으며 잘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는 제 감정이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며 잘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저는 보통 감정을 억누르면서 사는 편이다. 그럴 수 있죠. 엄마가 나처럼 눈물 많으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나는 안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게 선한 의도고 좋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엄마 사정이고 좀 쉽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 철저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공감을 못 받았다. 그래서 솔직히 나누면 잘하지 못했고 그런 경험을 쭉 했었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사는 편이다. 뭐 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럴 수 있고 학교에서의 내 이미지 초등학교 때부터 수도꼭지라는 별명이 부서질 정도로 눈물이 많다는 부분, 눈물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감정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숨었던 과정이나 수도꼭지 별명 들었을 때나 본인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하실 수 있으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들 공감해 주시는 분위기고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어땠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다 맞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거는. 공감받는 경험이 쌓여야지 나중에 더 잘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 그쵸? 경험이 뭐 쌓여야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흐름이 있죠. 아무리 머리로 내 감정은 맞다. 내 입장에선 타당하다.
뭐 이렇게 뭐 책을 보거나 강의 듣거나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거나 상담도 초기에는 많이 그래요. 노력도 하지만 또 표현도 해보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패턴이 돼서. 근데 그 패턴이 왜 되냐면 그냥 단순한 습관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감정을 표현했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내 감정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좀 없어져요. 타당함이 좀 없어져요. 떳떳함이. 그래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억압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감정 영역이 나의 행동에 나도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물을 확 쏟아낸다는 것도 그런 측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살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뭐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건 이런 경우들이고요, 이렇게 막 머리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중요하고, 딱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더라도 그때 본인이 어떠셨는지 뱉어보는 거, 표현해보는 거, 여기서는 이제 채팅이죠. 그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억압을 많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기억도 잘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때는 뭐 추정이라도 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내 감정 쪽으로 다가가보고 표현해보고 하는 거를 해보시도록 계속 권유드리는 거예요.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